앞에들이 뭐뭐뭐예요. 명사, 형용사, 부사예요. 그렇죠?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으로 다 쓰이는 친구가 바로 투부정사인데 웬만하면 토익에서 70% 이상은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명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 이 친구의 약점이 있어요. 어디 뒤에 못 왔어요? 전치사 뒤에 불가. 이게 이제 포인트였죠? 그럼 전치사 뒷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예요? 동명사를 위한 자리. 이게 동명사라는 친구가 빛나는 장소. 동명사는 전치사 뒤쪽에 들어갈 수가 있는 반면에 투부정사는 전치사 뒷자리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유일하게 밀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저랑 영상 보셨다면 대답이 나오셔야 되는데 물어볼게요.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겨라. 맞죠? 피하다 영어로 뭔데요? avoid, 즐기다는요. enjoy, 그 뒤에 ing 동명사 붙죠? 또 들어가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제안하거나 추천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려해야 돼요. 제안하다 영어로 뭔데요? suggest, 추천하다 영어로요. recommend, 맞죠? 고려하다는요. consider, 좋았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저 아닌데요. 부인하거나 연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게 돼요? 공부하다가 혼자 포기하거나 토익 점수 이 뭐예요? 끝. 자 그러면 부인하다 영어로 deny, 연기하다. postpone, 맞죠? 포기하다. give up, 그 다음에 끝나다. finish, 다음 ing 형태. 이 동명사 요거 정말 조심해 달라고 했고 시험장 가서 동명사랑 명사랑 이렇게 라이벌 관계가 한 번씩 성립이 되는데 명사 앞에는 관, 부, 형, 명 이렇게 관사라든지 형용사가 이제 명사 앞에 자주 튀어나오는데 동명사 앞에 관사가 올 수 있나요? 절대 못 오죠. 그렇죠? 이 동명사라는 친구는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용사라든지 관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배웠던 게 분사예요.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게 요거를 이제 현강에서 진짜 배워야 되는데 제가 그날 이제 집에 격리당해가지고 분사, 이 분사는 동작 형용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는 뭐라고요? 여러분 괜찮아요? 이거 아직 영상은 안 봤어? 동작 형용사예요. 뭐라고요? 동작 형용사. 그러면 처음 듣는 느낌으로 알려줄게요. 얘는 동작을 담고 있는 형용사가 바로 분사라는 아이예요. 예를 들어 오늘 밖에 날씨 춥죠? 추운 날씨, 이거는 그냥 형용사예요. 근데 필기를 하고 있는 학생들, 이거는 분사예요. 동작을 담았잖아요. 이런 동작 형용사가 바로 분사라고 불리우는 친구인데 이 분사라는 아이는 굉장히 조금 스페셜해요. 왜 그러냐? 이 분사라는 친구가 오는 장소가 명사 앞에 올까요? 뒤에 올까요? 그리고 오늘 다들 굉장히 조용히 하기로 했어요. 그래요? 나 몰래 그렇게 된 거야? 분사 형용사인 경우는 한 단어죠. 그래서 명사 앞에 와요. 그렇죠? 분사 구인 경우는 두 단어 이상이 돼요. 명사 뒤에 빠져요. 영상 보셨어요, 다들? 솔직하게 물어보자. 분사 영상 보시면 손 드세요. 손 내리세요. 아하. 아꼈다가 보려고? 넷플릭스도 아니고 그냥 바로바로 보세요. 아시겠죠? 그거 제가 종강하고 일주일까지 연장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는 꼭 보세요. 분사 형용사와 분사 구가 있는데 분사 구는 단어가 두 덩어리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붙는 단어의 품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목적어. 분사 구 뒤에 목적어가 있다. 이러면 현재 분사예요, 과거 분사예요? 현재 분사. 능동태니까. 이 분사 구 뒤에 전치사가 있다. 그러면 현재 분사고요, 과거 분사고요? 과거 분사고죠. 수동태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헷갈리지 않도록 뒤에 나오는 품사를 보고 결정을 하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을 낚는 친구가 있죠. 뭐냐? 뒤에 나오는데 목적어를 취하는 과거 분사가 있어요. 이 말인즉슨 수동태인데 목적어를 취한 나이가 있다라는 거죠. 혹시 기억나요? 수동태의 예외적 상황. 뒤에 목적어를 붙일 수 있어. 뭐뭐뭐예요. it, 4, 5 그거지. it, 4, 5
그 중에서 it은 해당 사항이 없고 사형식 동사나 오형식 동사는 과거 분사 뒤에 전치사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이점, 현재 분사가 목적어가 아닌 전치사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동사일 때? 힌트 줄게.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져요. 자동사는 현재 분사지만 뒤에 전치사를 취하죠. 이렇게 크로싱 되는 경우도 조심해달라고 말씀을 영상에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명사를 꾸며주는데 중요한 것은 분사 형용사, 분사구를 넘어 분사구문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스스로 집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꾸미죠. 이렇게. 분사구문이 되면 보통 문장 앞에서 콤마를 찍고 나오고 뒷문장의 주어가 앞에 동작을 하느냐 당하느냐로 현재 분사구문과 과거 분사구문으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짤막하게 거의 영화 요약해주는 유튜버들처럼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우리가 이번 달에 이뤄야 하는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 3대 준동사를 끝내는 게 이번 달의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랑 공부를 하고 집에 가셔서 복습하실 때 3대 준동사는 확실하게 배워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또 진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 3대 준동사에 대한 수업을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할 내용은 다른 거예요.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문법의 기본 총 10개, 총 20개인데 10개를 배웠거든요. 그럼 이제 슬슬 뭐를 해야 되냐면 파트 6를 하셔야 돼요. 뭐를 한다고요? 파트 6. 오늘은 여러분들 강남역에 왜 왔냐면 파트 6를 공부하러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맛 좀 보여드릴 건데 파트 6가 무엇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토익에서 파트 6는 총 16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몇 문제라고요? 고마워요. 16문제. 근데 이게 어떻게 또 쪼개져 있냐면 지문이 4개예요. 그리고 한 지문당 문제 4개씩 딸려 있어요. 그래서 16개가 나오는 거죠. 이 16개의 문제를 여러분들은 총 8분 만에 다 푸셔야 합니다. 몇 분 만에요? 8분 만에. 8분 만에 이 16개의 문제를 다 풀려면 저 4지문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한 지문당 여러분들은 2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2분 이상 쓰면 그 지문 속 문제를 다 맞춰도 그냥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2분간 문제 4개씩 짝짝짝 풀어주셔야 되는데 오늘 저랑 해볼 거고요. 자, 일단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파트 6도 역시나 파트 5에서 배웠던 문법 문제랑 어휘 문제가 있어요. 근데 특이점이 뭐냐면 이 문법과 어휘 문제 파트 5 문제 풀 때는 하나의 문장만 보고 풀었죠. 파트 6를 풀 때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이렇게 문장들이 많은데 여기 빈칸이 한 개 있다라고 해서 이 지문만 보고 풀면 안 돼요. 이 문장 전체를 다 보고 적어도 바로 앞에 문장 바로 뒤에 문장까지는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빈칸을 푸셔야 돼요. 이게 이제 포인트. 문법과 어휘 문제가 총 3개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1개 더 있습니다. 뭐냐면 문장 삽입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문장 삽입 문제가 튀어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속에 정답을 먼저 정하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제가 말하는 거는 보기를 먼저 보면 전부 다 정답처럼 보이기 때문에 보기를 먼저 보기 전에 이 내용이 나오겠다 머릿속에 이제 마음속에 정답을 정하고 그 다음 들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설명이 좀 길었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총 8분 동안 푸느냐?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제가 4분을 잴 거예요. 몇 분이라고요? 4분 동안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지문 2개를 푸시면 돼요. 파트 6 지문이 있을 거예요. 뒤로 넘기세요. 몇 페이지죠? 81페이지래요. 81페이지 펴주시고 그 지문과 그 바로 뒤에 있는 지문까지 푸시는 거예요. 준비됐죠? 제가 지금 11분이니까 15분까지 딱 시간 줄게요. 지문 2개 푸세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서둘러야 합니다. 좋습니다. 빠릅니다. 좋아요. 일 분 남았어요. 삼십 초. 갑시다. 자, 어때요?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건데 원래 시간이 되게 촉박해요. 되게 빨리 푸셔야 되고 자, 어떻게 이제 문제 풀이해야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로컬 뉴스네요. 뉴스. 여러분들, 토익 아티클에서 안 좋은 내용이 나오는 건 없어요. 뉴스 기사 웬만하면 다 좋은 거예요. 축제, 행사,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이 다 됐는데 토익에 코로나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말인즉슨 사회의 어두운 부분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침착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겠다 생각하고 들어가면 돼요. The town of Deer Bridge. Deer Bridge 마을이네요. held 열었네요. 맞죠? 이것에 무엇을 보니까 River Festival. 강에서 하는 축제인가 봐요. 지난주 화요일에.
여기까지만 보고 1번 문제 정답을 고른다. 천재 아니면 원작자예요. 토익 강사도 이렇게 못 풀어요. 지금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1번은 못 풉니다. 뒤에 문장까지 읽어야 돼요. The event, 그 이벤트는 which began over 100 years ago, 100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take place, 발생합니다. every first day of spring. 여기서 이제 밑줄 쫙 쳐둬야 되겠네요. 매년 봄의 첫 번째 날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3월 1일 뭐 이렇게 봄이 시작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yearly가 맞는 거죠. 매년 벌어지는 행사니까. annually 안 그러면 yearly가 정답인데 annually가 없으니까 yearly가 정답이겠죠. 이렇게 1번 이제 풀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거 2번 빈칸이 여기 있다라고 이 앞 뒤만 보고 푼다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쭉 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올해는요, 로컬들은 사람들이에요. 지역 주민들은 gather along 모여요. 여기서 뱅크는 은행이 아니라 강둑이에요. 체이스 리버의 강둑에 모여요. 어느 곳이냐면 where they dined on local food. dined on이 뭐냐면 저녁 식사를 하다라는 거죠. 지역 음식을 먹으면서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왔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게 접속사라고 해서 이 동사가 이 뒤에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말이 이상해요. 게임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동작을 하는 동사가 여기 필요한 건데, 동사를 쓰려면 뭐가 맞춰줘야 되냐면 이쪽 편에 여러분들 과거 동사니까 뒤쪽 편에도 과거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보기 중에 과거 동사가 뭐예요? be. 이렇게 푸는 거예요. participated. 참석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 해석을 했을 때 문제 2번 정도까지 풀고 나면 여기서부터 여기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 행사, 소개, 행사 기원과 행사에서 뭘 하는지에 대한 소개였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계속 또 들어가는 거예요. At 9 p.m. 9시가 되면 festival, 주최 측, festival organizer, 주최 측의 이제 주최자가 크게 소리 질러서 부르는 거예요. 몇몇의 티켓 번호를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도즈 후에 밑줄 쳐두시고, 도즈 후는 도즈 people을 뜻해요. 어떠한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건데 had correct ticket. 그러니까 여기 티켓 번호를 부른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누가 호명한 번호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당첨된 사람들은 were given, 수동태죠. 수동태인데 뒤에 지금 special prize라는 목적어가 나왔죠. 이거 몇 형식 동사일 것 같아요? 4형식. 입차오. 받다라는 거겠죠. 특별한 상을 받는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집중하시고 지금 이 빈칸이 있는데 보기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이 앞문장을 보시는 거예요. 이 앞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들 티켓 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상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 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상이에요. 상. 보기로 들어갑시다. A. The festival was postponed. 우리 배웠잖아요.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로서 연기되다. A. 연기 안 됐죠. B. 사진들은 볼 수 있어요. 웹사이트에서. 웹사이트 얘기도 안 했는데요. 3번 C를 볼까요? 그것들은 included 가지고 있습니다. gift certificate. 좋아요. 우리 수강증 검사 시간이네요. 네. 계속 진행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요? 네. 해커스 어플이나 홈페이지 핸드폰으로 들어가셔서 마이 페이지 로그인 하시고요. 마이 페이지에 수강 목록 한번 보여주시고 책 옆에 그냥 놔두시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볼게요. 네. 자, 그럼 여러분 C를 보면 찾으시면 돼요. 찾을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여기 gift certificates라고 말하는 게 바로 상품권이거든요. complimentary items라고 말을 하면 무료 상품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이야기. 결국 여기서 day라는 것은 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prize. 그래서 정답은 C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토익 강사들도 보통 시험을 칠 때 C가 정답이다 이렇게 찍고 바로 넘어가진 않아요. D까지 보거든요. 왜냐하면 토익은 항상 더 정답인 걸 골라야 되니까. D가 정답일 수도 있으니까. locals라고 말을 하면 지역민들, 거주민들은
패들 다운이 뭐냐면 노를 젓다라는 건데 여름에 강에서 노를 젓는 거를 좋아한다. 요거는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죠. 정답은 C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면 푸시고 한 번 딱 봤을 때 정답이 A, B, C, D 중에 뭔지 모르겠다. 그럼 버리고 넘어가는 게 훨씬 나아요. 아시겠죠? 특히 이런 문장 삽입 문제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고민할 바에야 그냥 파트 7 문제 한 개 더 푸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 이 문장 삽입은 나중에 900점 이상 확실하게 가고 싶을 때 집중해서 푸시면 되고 지금은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흐름이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뭐 gift certificate 상품권까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 분사 구문입니다. 무슨 구문이라고요? 분사 구문. 여러분 제가 말했죠. when이 접속사인데 뒤에 asked라는 동사가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문장 구조예요. 왜? 접속사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동사가 나와요? 이게 동사가 아니란 말이지. 이건 분사라는 거예요. 제가 분사 구문이 있다라고 했죠. 분사 구문이 과거 분사 구문이 되면 뒤에 나오는 문장의 주어가 앞에 동작을 하게 되면서라고 했을 거예요. 영상 속에서. 그러면 뒤에 나오는 문장의 주어가 Mayor Willis라는 시장님이네요. 시장님이 when 되었을 때, 하도록 요구받았을 때, 코멘트를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받았을 때 시장님이 칭찬했어요. 주최 측을요. 그리고 따옴표 딱 치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희망합니다. 뭐를요? 여기서 뒤에 나오는 문장에 work가 동사일까 continuous가 동사일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수일치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continuous s에 동사가 붙어있다. 동사 s가 붙었다. 그럼 앞쪽이 주어인 거예요. work가 명사인 거죠. 그럼 이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거 무슨 격? 소유격. 정답은 C. 여기까지 해야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거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어떻게 낙서가 되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낙서가 좀 중요한데 제가 이제 앞에서 학생분들이 어떻게 푸는지 보거든요. 토익 강사도 실제로 시험장 가면 이 정도 낙서는 되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이 정도 낙서는. 뭐 이거보다 조금 연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문맥 흐름을 잡기 위해서 첫 번째 문장부터 거의 마지막 문장까지는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 뒤는 안 읽어도 돼요. 이 뒤는 안 읽어도 되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없애는 거 안 읽어도 되는데 문제를 안전하게 1, 2, 3, 4를 다 맞추려면 원어민이 와도 여기까지는 읽고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드문드문 빈칸이 있는 문장만 읽고 푼다? 그럼 틀릴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반드시 명심해 두세요. 아시겠죠? 계속 가요. 뒤로. 두 번째 지문은 이메일 지문이었어요. 무슨 지문이었어요? 이메일 지문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바로 주소 보기. 주소를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주소를 항상 점검하라고 하거든요. 왜? 주소가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주소가 같으면 보통 사내 이메일. 사내 이메일은 보통 언제? 결제하거나 어떤 것을 요청할 때 보내죠. 주소가 다르다라는 것은 뭐냐? 보통 이제 어떠한 회사와 고객과 고객 간의 주소 이메일이 많죠. 보통 이거는 변경사항에 대한 알림이 많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회신이네요. 이미 한번 메일을 주고받았다라는 거예요. inquiry, 문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이겠죠. 갑니다. Thank you for your interest. 관심을 가져줘서 고마워요. 어디에? In the commercial property. 밑줄 쫙.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 여기에서 이 이메일의 주제는 상업용 부동산이다. 부동산 관련 이메일이다라는 걸 알면 되겠죠. Before anything else. 무엇보다도 I should point out. 내가 뭔가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대이하를요. 나오네요. Surrounding neighborhood가 주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Has seen some recent improvement. 밑줄 쫙. 여러분 부동산 나오고 이 단어 3개만 조합을 해보세요. 부동산인데 주변이 개선되고 있어요. 땅값이 오르겠어 떨어지겠어? 부동산인데 옆에 지하철역이 들어와요. 어떨 것 같아? 땅값이 겁내게 오르겠죠. 이 느낌을 받아야 돼요. 지금 호재다 호재. 호재입니다. 호재. 왔구나. 호재가 왔어. 그래서 as a result 그 결과로 무언가 있을 거래요. 렌탈 가격에. 자, 상관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경제 학도는 아니라도 이 정도는 유추해낼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오르겠죠. 보기 중에 오른다라는 걸 찾으면 돼요. 어디 있어? B. 끝. 자, 계속합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property 계속 나오네요. property, 부동산. 이 부동산은 확실하게 ideal location, 정말 좋은 로케이션이에요. 너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once 끝나면 it is complete. 뭐가 끝나면 여기서 it이 중요해요. 가리키는 게 바로 그 recent improvement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 바로 그 보수 공사. 보수를 하면 보통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지하철로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보수 공사가 끝나면 정말 너한테 좋은, 훨씬 더 좋은 아이돌 로케이션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로 뒤에 나오는 문장에서 이 문장의 주어 it이 가리키는 게 바로 이 더 무엇이겠죠. 다 똑같은 단어예요. it이랑 improvement랑 이 더 무엇. 요거 그냥 다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이제 보수 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뭐겠습니까? B가 나와야 되겠죠. 이 공사는 다음 달에 끝날 거예요. 자, 계속 가요. I'd like to set up. 내가 뭔가 만들고 싶대요. A meeting. 미팅을 하고 싶대요. 너와 on site. 실제로 보고 다음 주에. 자, 7번은 문장 삽입인데 문장 삽입 바로 앞에 있는 게 미팅을 하고 싶다. 미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미팅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7번. 이것은 attract, 끌어모을 거예요. 많은 리테일 비즈니스들. 여러분,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미팅 때문에 많은 리테일 비즈니스가 올까? 이건 조금 이상하죠. B를 볼까요? This was commissioned by the city. 도시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여러분, 미팅하는데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Anytime on Tuesday. 화요일에 언제든 가능해요. suit me well. 괜찮다. 정답은 C가 나와야 되고 D 같은 경우는 Your first month payment is overdue. 계약도 안 했는데 무슨 돈을 냅니까? 정답은 C. 계속하여 I will be waiting for.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의 무언가를. 응답을 기다리겠죠. 유어는 소유격이니까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요. 자, A, B, C, D 중에 여러분들이 응답이라는 명사는 뭘까요? 리스폰스. 끝. 이렇게 풀면 돼요. 이렇게 풀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패러프레이징을 엄청 많이 해요. improvement라고 했다가 그냥 여러분들 뭐 construction이라고 했다가 이런 것들을 계속 바꿔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헷갈리지 말고 전체의 주제를 잘 잡으면 돼요. commercial property, 주변이 상승. 요거를 딱 잡고 다 읽어보면 다 들어맞게 될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고생하셨고 또 4분 드릴게요. 뒤에 있는 질문 2개 더 푸세요.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좋습니다. 빠릅니다. 일 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갑시다. 편지네요, 맞죠? 자, 가보도록 해요. 보통 이 파트 7을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주제를 잘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주제는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주제나 목적 찾기도 있거든요. 파트 7에. 여러분 700, 해커스 700 그 책에도 있어요. 주제나 목적 찾기를 잘 풀 때는 앞쪽을 보고 풀면 되는데 저는 이게 파트 6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제나 목적을 알아야지 내용이 보이거든요. 자, 첫 번째 문장. Thank you for contacting us. 우리한테 연락을 취해줘서 고마워요. 무엇에 관해서? 당신의 오래된 패밀리 클럽, 가족 시기에 관해 가지고. 내 이름은 스테이시고요. 여기서 런던 앤티크, 럴턴 앤티크를 보세요. 동그라미 해두시고 여기에서 이제 회사명에 이게 그게 들어있죠. 힌트가. 앤티크라고 말을 하면 골동품이에요. 그래서 골동품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자, 그럼 뒤에 나오는 아이템은 지금부터 골동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동품이 뭐냐면 패밀리 클럭이겠죠.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시계. 만약에 그 시계가 is the way 뭐뭐처럼 너가 묘사한 것 같은 그런 모양이라면 it may indeed 이건 정말 어떨 것 같느냐. 여러분 어떨 것 같은 물품에 연락을 취할 것 같아요. 가치 있는 물품이겠죠. valuable 기억하시고 가치 있을 거야. cannot quote라고 말했는데 quote는 견적을 내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견적을 낼 수 없어. 어떤 수치들, 피규어들을 하기 전까지 우리가 verify, 확인하기 전까지 그것의 연식이나 authenticity, 이 authenticity는 이제 가품, 이 가품 진품, 이 뭐 진품성이라고 보면 돼요. 컨디션, 상태, though, 근데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내가 이제 견적을 내줄 수는 없어. 안 봤으니까. to 부정사가 나오네요. to properly. 부사가 to 부정사를 꾸미고 이건 동사 자리예요. the clock. 목적어 나왔으니까 준동사. 오케이. 자, 그러면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정답은 A. appraise. 평가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당신의 시계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need to inspect, 점검해야 돼요. 그것을 in person, 직접 보고요. Please, 명령문, bring it, 가져오세요. 우리 오피스로. 그러니까 편지로 말하지 말고 와서 봅시다. 실제로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11번이 문장 삽입 문제고 지금 앞부분은 오세요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표현이라고요? 오세요. 그러면 오세요. 왜 와야 하는지, 진행 절차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찾아오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A를 볼까요? Let me know. 알려주세요. When we can stop by. 여기서 we가 아니라 you였다면 이게 정답이었을 거예요. we라고 말하면 지금 이메일을 이 쓰는 사람까지 같이 간다는 건데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언제 들릴 수 있는지 알려줘. 이게 아니라 너가 언제 들릴 수 있는지 알려줘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너가 오라는 거니까. 두 번째, 우리 스태프가 look over, 볼 거예요. 아이템을 thoroughly. 이게 어떤 거냐면 철저하게 볼 거예요. 오케이, 끝. 이게 B죠. 너한테 오라고 한 이유가 뭔 줄 알아? 우리가 철저하게 너 그 아이템을 좀 보려고 그래. The pieces you ordered. 너가 주문한 부품들이 준비가 됐다라는 표현이겠죠. 에이, 주문도 안 했는데. Managed to, 가까스로 무엇하다. Negotiate, 협상했다라는 겁니다. 적정가를 협상했다. 아직 안 했습니다. 협상가 가격. 자, 그래서 한번 오라, 내가 볼게 라는 거겠죠. 우리 스텝이 본다. 우리는 아마도 make an offer. 이게 어떤 거냐면 살 수도 있대요. 그날. 근데 뒤에 보면 이것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가격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무엇을 찾느냐에 달렸다라는 거니까 정답은 C가 나와야 돼요. 물론 그렇긴 한데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가격은. 그 다음에 D는 안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 지문을 다 풀 때도 여러분들 하셨죠? 처음부터 끝까지는 읽어주셨어야 되는 겁니다. 됐죠? 조금 쉬운 편이었어요. 뒤로 갈게요. 요거는 좀 더 빠르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이제 누구한테 보내는지, 누가 보내는지 잘 봐야 되겠죠. faculty, 연구 직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 해야 돼? 교직원? 교직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직원들. 학교니까요. 그러니까 학교 이사회에서 교직원들한테 쫙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최근에 받았습니다. 관대한 뭐를 받았냐면 너그러운 무엇을 받았네요. work material, 사무용품. 사무용품에 뭐를 받았냐면 기부를 받았다. 정답은 donation, B. 자, 그럼 기부에 대한 내용이네요. school aid가 뭐냐면 학교 구조단체라고 보면 되겠죠. 학교 구조단체에 대한 설명. The educational charity. 이렇게 교육을 위해서 자선단체들은요. 우리한테 줬습니다. 엄청난 양의 다양한 이런 필기도구들을 줬대요. 14번.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문장 삽입인데 앞에 내용 자체가 어떤 그 work material, 사무용품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기부 받아진 사무용품. 그럼 14번에도 사무용품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돼요. A를 볼까요? 우리는 감사하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에이, 이건 아니죠. 이건 지금 교직원들한테 보내는 건데. 지금 너가 이제 기부를 해줘서 고맙다라는 표현인데 교직원들이 기부를 한 건 아니에요. 받았으니까. B를 보세요. 우리는 increase, 증가합니다. funding, 기금을요. 우리의 art department를 위해서. 이것도 생뚱맞고요. 그들은 돕습니다. 우리를요. 선택하는 것. 적절한 theme, 테마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행사를 위한 행사 얘기도 없었으니까. D를 보세요. 이 사무용품들은 이용 가능합니다. collection, 수집품에서. cafeteria, 식당에 있나 봐요. B, 끝. 이 수집품들은 이용이 가능하다가 정답입니다. You can come and pick out. 와가지고 가져가세요. What you need, 너가 필요한 거. At the end of the day tomorrow. 내일 저녁까지 가져가세요. There should be. 왜냐하면 있을 거니까. 충분한 양이. 보교 중에 충분한. acceptable. C. 받아들일 만한, 모두가 수긍할 만한 양이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뒤를 보니까 갑자기 명령문으로 바뀌었어요. Try not. 하지 마세요.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지 마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딱 봤을 때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정답은 C입니다. Steal.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으로서 접속 부사로 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응, 괜찮아야 해요. 보통 이제 이 정도가 토익 시험이 그닥 어렵지 않을 때, 일반 토익일 때, 뭐 불토익도 아니고 물토익이 아니고 일반 토익일 때 난이도가 딱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시간 관리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부터 불토익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한 지문만 풀어보면 돼요. 지문 B를 보시고요. 두 번째 거. 요거 딱 펼쳐가지고 2분 동안 딱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2분. 이게 이제 불토익일 때 난이도예요. (30초) (1분) 더 드릴게요. 즐기세요. 거기까지 3분 드렸거든요. 어때요? 조금 어려웠죠? 요 정도 난이도가 일단 토익에서 풀토익이고 이 파트 6가 왜 짜증나냐면 뭔가 조금만 더 보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풀리거든요. 계속. 그리고 심지어 지금 여러분들이 답으로 골랐는데 그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도 조금 아리까리할 거예요. 제가 푸는 요령을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잘 봐요. 보통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 주제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했죠. 여기까지는 주제예요. 왜 보내느냐, 목적. 우리는 희망합니다. 당신이 즐기기를. 뭐를 즐기냐면 your subscription, 구독. 프리미엄 케이블 TV 패키지. 나왔네. TV 패키지를 즐기고 있기를 우리는 희망합니다. 그리고 뒤에 current customer, 기존 고객. 기존 고객이에요. 기존 고객으로서 당신은 무엇입니다. 할인된 가격에 무엇이 된다라고 말했는데
보통 여러분들 기존 고객을 초대한다라는 얘기는 잘 하지 않아요. 이미 고객인데. 그래서 A는 탈락이거든요. 이거 A를 골랐다가 많이 틀리는데 영어식 정답은 C예요. entitled. 이게 자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할인 가격에 자격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야지 앞에 무엇무엇으로서라는 표현이 되니까 할인가가 된다라는 거겠죠. 보통 초대 같은 거는 처음 본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current customer한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가요. 예를 들어 5월 30일까지 당신이 add 더하다라는 거죠. 인터넷까지. 방금 전에 위에 current customer는 TV 고객이었죠. 그런데 여기 인터넷 고객까지 이제 인터넷까지 같이 끼어 팔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5만 내면 된대요. 그래서 번들 이제 겹쳐졌다라는 거죠. TV랑 인터넷 서비스 같이 하면 진짜 좋아요. 그게 있으면요, 당신은 뭐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TV만 보다가 인터넷까지 되면 우리가 조금 더 많은 넷플릭스도 볼 수 있고 왓챠도 볼 수 있고 많은 기능들이 생기는 거죠. 거기 중에 기능은 B예요. features, 기능. You will be able to 할 수 있습니다. personalize, 개인화 화면에 맞출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 맞춰가지고 로컬 뉴스랑 내셔널 뉴스 다 볼 수 있고요. 지나간 TV 프로그램도 막 볼 수 있대요. 그러면 3번에도 이런 특징이나 기능들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3번에 특징이나 기능이 나와야 되는데 정답을 A로 고르신 분들은 이거를 못 봤을 거예요. new customer가 아니잖아요. current customer인데 어떻게 new customer한테 얘기를 합니까? 아니죠. B 같은 경우는 컨트롤할 수 있다. 너의 디지털 리시버, 리모컨을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좀 웃기네. C를 보면요. 여기에 보통 많이 낚이거든요. C도 정답이 아니에요. renew라는 단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갱신이거든요. 여러분, 갱신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원하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갱신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까지 끼워 팔아야 돼요. 그래서 C는 탈락이에요. D는요. Do not refresh. 새로 고침하지 마세요. 돈이 결제될 때까지. 돈도 얘기 안 했어. 정답은 B예요. 얼토당토 함께. 가장 좀 이상하지만 정답은 B예요. 리모트 컨트롤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웃기죠? 계속 갑니다. 자, 그냥 로그인 하세요. 네가 원하는데 아무 데서나. 그래서 지나간 에피소드인데 자, 이제 분사 자리네요. 이 에피소드라는 명사를 꾸며줘야 돼요. 여러분, 에피소드 입장에서는 방영을 했을까요? 방영되었을까요? 되었겠죠. 그럼 과거 분사예요? 현재 분사예요? 과거.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간도 조금 부족하고 아리까리한 것도 많았고 특히 문장 삽입이 이번에 왜 까다로웠냐면 오답이 확실하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풀어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 정답이 겁나 이상하거든요. B는 정말 이상해요. 정답 자체가. 근데 정답이에요. 근데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안 되니까 소거법으로 지어야 되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렸어요. 끝.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 난이도 문제 뒤에 지문 더 있으니까 이것도 집에 가서 깔끔하게 한번 풀어보시고 오늘 일단 여러분 저랑 이제 전반부 수업이 끝이 났거든요. 이 전반부 수업이 끝났고 다음 달에 수업을 들으시면 후반부 수업까지 진행이 되어서 이게 세트로 완성이 되는 거고 우리가 전반부에 배웠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수업 시작할 때 처음에 말했죠. 3대 준동사. 이게 전반부에서 가장 히트 포인트고 후반부의 히트 포인트는 3대 절이에요.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 아직 안 배웠죠. 그것들을 이제 배워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 링크 일주일 동안 유지시켜 드릴 거니까 반별 게시판 이제 안 들어가질 거예요. 오늘이 지나면. 그러니까 링크만 따로 저장을 해두셨다가 링크 보면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공부하느라 고생하셨고 토익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 있으면 잘 보시고 아니라면 해커스에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고생하셨고 다음 달에 또 뵐 수 있으면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코로나 조심하시고. 네.